자, 이번 시간은 6번부터 보도록 하죠. 좀 그 행정행위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그 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보면 우리가 형성적 행위, 그러니까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눠지고 있는데, 명령적 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가 있죠. 그 예를 알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확인, 공중, 통지, 수리, 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6번 같은 박스 문제가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박스 문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출제됐던 그 지문을 모아서 이렇게 보통 내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6번 문제인데, 6번을 보시면 답은 정답은 우리가 저기 2번입니다. 이 정답은 이제 2번이에요. 여기 이제 1번 문항이 아니라 기억부터 볼까요? 자, 우리 기억 보시면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이 법적 성질이 뭐죠? 맞아, 인가죠. 인가고, 그 다음에 1번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 인가 맞습니다. 강학상 인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는 특허예요, 특허. 그 다음에 건축물 준공 검사 처분 같은 경우는 확인이죠. 이런 것은 여러분들 평소에 시간을 내셔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말고도 주의하셔야 돼요. 발명 특허는 여러분들 특허입니까? 아니면 확인입니까? 확인이죠. 특허라는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번 보셨고, 6번 답이 2번이고, 7번 볼게요. 7번 같은 경우는 답이 부관인데, 부관은 어떤 시험이든 항상 나와요. 그래서 7번의 답이 2번이에요. 일단, 부관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인데, 자, 2번 볼게요.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 연장이 신청된 경우, 여러분들 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허가의 기간 연장이 신청된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허가기간이 보통 우리가 허가 유효기간이 있다. 허가 유효기간이 있다. 운전면허도 마찬가지. 운전면허 이름이 운전면허죠. 운전면허지만 이 이름이 면허인데 이건 허가죠. 그래서 운전면허 보통 요즘 보면 10년이죠. 10년 유효기간. 처음에는 5년 했다가 7년 했다가 이제 10년 늘어났는데, 이 유효기간 보시면요. 보통 그 유효기간 10년인데 여기 그 유효기간이 종료하기 3개월 전, 3개월 전, 3월 전이죠. 3월 전에 통지가 와요. 이때 운전면허를 갖다 어떻게 하나요? 이때 갱신해라. 허가 갱신 안내가 옵니다. 안내가 와요. 이때 이 기간 내에 우리가 갱신을 하게 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허가가 연장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 갱신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허가 유효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기간이 경과했잖아요. 경과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10년 있다 경과하면서 유효기간이 이제 소멸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소멸하고, 그죠? 이때는요, 어떠냐면, 이때 딱 지나서, 저도 하루 남겨놓고 이렇게 유효기간을 연장한, 갱신한 게 있어요. 갱신한 적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바빠가지고 깜빡했는데, 보니까 은행에 갔다가,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신분증을 다 요구해서 줬는데, 딱 보더니 그분이 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처리하고 가서, 바로 이제 가서, 갱신을 했습니다. 유효기간 소멸되고요. 이때는요, 여기다 허가 신청하죠. 예. 이때는 다시 처음부터, 허가 신청의 요건을 모두 갖춰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허가 신청을 다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재신청이죠. 다시 신청해야 하고, 이때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연장 안 돼요.
요거 이제 가끔씩 한 5, 6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이 문제.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효기간이 소멸되고 났을 때는 처음부터 허가 신청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운전면허죠. 자,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유효기간 지나면 보통 또 1년을 줘요. 1년 줘가지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 납부하면 또 갱신해 줍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말고 일반적인 원칙적인 그 형태는 원래 그 허가 재신청 하잖아요. 재신청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발급받아야 돼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운전면허 같은 경우 참고하시면요. 보통 이거 딱 기간 경과하면 1년 내에 다시 그 갱신 신청하면 그냥 해줘요. 해주고 과태료 납부해야 합니다. 이거 좀 불편한 점이 있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허가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때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허가 신청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재신청해야 돼요. 그때 유효기간이 연장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효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맞는 점은죠. 이제 틀린 점은 이거였고, 맞는 점은 1번 문항 봐볼까요? 이것은 부관의 사후 변경은 사정 변경으로 인해 당초의 부담을 부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맞아요. 부관의 그 사후 부관 가능성. 부관의 사후 부관. 사후 부관 가능성이 있어요. 부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칙 인정 안 돼요. 원칙 안 되고 부정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그죠? 예외적으로 긍정돼요. 예외적으로 긍정되는데 언제 긍정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법률이 근거 규정이 있다. 법률이 근거 규정이 있죠. 또 상대방이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부담 유보가 있는 경우죠. 부담 유보가 있는 경우. 이런 세 가지는 우리 다섯 다 긍정해요. 근데 다섯 긍정하고 판례는 한 가지 더 들어서 사정 변경까지 든다. 이거 있죠? 예. 그죠? 그럼 우리 판례는 이 두 가지, 총 네 가지죠? 이렇게 해서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해서도 인정됩니다. 이거 아주 잘 나와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부관의 사후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긍정된다. 어느 때? 이때. 다우서는 이 하나, 둘, 세 개지만 판례는 사정 변경까지도 넣고 있습니다. 됐죠? 됐고. 3번 문항.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를 구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항상 잘 나오니까 3번 꼭 정리하셔야 돼요. 3번 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관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부관이 있으면 부담이 있고, 이 이외에 부관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부담과 이외에 부관이 있는데, 부담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강하죠. 독립쟁송의 대상이 돼요. 독립쟁송의 대상이 되죠. 됩니다. 독립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대상이 돼요. 진정 일부 취소 소송 대상이 되죠. 그죠? 자, 그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되죠. 그러니까 부담부 행정인데 우리가 보시면 부관부죠. 부관부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고 이때 부관 중에서 뭐만 이 부담만 그렇죠. 이 부담만 이거 안 돼요. 이 부담만 그 부담은 독립성이 강해서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돼요. 독립된 행정이죠. 쉽게 말하면 이 부관부 행정이 전부가 아니라 이 부담 일부에 대해서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따라서 독립쟁송이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진정 일부 취소소송 이 부담부 행정이 전부가 아니라 부담만 딱 띄어서 이렇게 일부만을 취소송이 대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쉽게 말하면 이때 보시면 처분성 여부죠. 처분성 이 일부에 대해서 자 처분성이 있어야죠. 항고성은 이 처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부 부담은 그 처분성이 인정돼서 그죠?
독립정성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건 소송 요건이란 말이에요. 소송 요건이어서 부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정 일부 취소송 인정해요. 요건 심리에서 통과. 본안 심리 넘어가죠. 본안 심리 넘어가죠. 하지만 부관부 행정행위는 어때요? 이거는 어때요?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죠. 이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독립정성이 대상이 돼야 한대요. 부관 일부만 돼야 한대요. 독립정성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대상 적격성이 안 돼요. 그죠? 자, 이때 진정 일부 취소송 돼야 한대요. 이거 안 돼요. 진정 일부 취소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는 그죠? 자, 부관부, 그러니까 부담 위에 부관부 행정이 이 전부를 취소송이 대상으로 해야 하고 소재가 있을 때 요건 심리에서 통과돼요. 쉽게 말하면 처분성, 쉽게 말하면 이 부관만 안 돼요. 부관만 안 돼요. 이 부관만 딱 띄어서 취소성이 대상으로 하면 그 일부에 대해서 그죠? 이 부관이죠. 일부에 대해서 자, 이 독립된 행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소송 요건, 처분성이 결해서 즉 소송 요건을 결해서 뭐가 해야 돼요? 요건을 갖다가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 각하 판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부적법 각하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죠? 됐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3번 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이 이행위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4번도 아주 잘 반복되어서 출제된 지문이에요. 자, 우리 행정행위 있죠? 행정행위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이 부관으로서 부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이행으로 행한 사법상 행위가 있어요. 이 사법상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꼭 보셔야 돼요. 이 부담이 만약에 무효가 됐다고 한다면 이때 부담이 이행으로 행한 이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어떠냐? 이것이 보세요. 여기 영향이 있어 없어? 영향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 사법상 행위는요, 우리가 사법상 행위는 뭐가 돼, 이거? 영향이 있으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죠? 예. 자, 연자 보시면 사법상 법률 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사법상 행위가 무효로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부담 이행위에서 행해진 이 사법상 거래 행위가 항상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판례입니다. 판례. 항상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이 사법상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요. 사법부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해요. 자, 우리는 행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되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 전까지 해도 돼요. 취소 전까지. 유효죠. 유효성이 추정되죠. 쉽게 말하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별도로 이걸 다투어야지. 이게 부담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그 부담이 이행으로 행해진 사법상 행위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고 이때 취소 전까지는 유효예요. 유효한 행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이거 해설돼 있으니까 잘 보세요. 네,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고, 자, 이어서 이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가야겠네요. 좀 문제를 조금 난이도, 제가 좀, 2016년도 문제는, 조금 난이도 높였어요.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까지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쉬운 문제만, 처음에 그 쉬운 문제 하고,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만, 우리가 시험에 이제 시험 임박해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2016년 문제는 또 지금 17, 18, 19년 오니까 또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또 이 지금 피본적인 문제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는 매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지문이 한정돼 있어요. 좀 응용해서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기본적인 실력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다 좀 더 높이는 거예요. 다만 90점에서 100점 구간 문제, 그 문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출제 위험만 들어가서 문제 내기 때문에 두 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정도 되시면 문제 좀 눈에 들어오시면 합격하세요. 네, 점수 고정 좀 하실 겁니다. 자, 이어서 8번을 보도록 하죠. 이거 좀 지우고 자요. 지우고 커트 시켜주세요. 네, 다시. 자, 이어서 8번 보도록 하죠.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자, 8번은 우리가 이제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입니다. 보시면, 허가가 갱신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갱신 전의 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왜 그래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허가 유효기간이 있어. 허가가 유효기간이 있어. 예를 들면 7년이라고 합시다. 7년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우리가 여기 유효기간 내에 보통 이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인데, 여기에 이제 갱신하라고 행정청에서 통지를 줘요. 친절하게. 네? 원래는 통지 의무가 없는데, 통지 의무는 없지만, 이렇게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요. 이 기간 내에 갱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가 신청, 그죠? 갱신 허가 신청하면 요요기간을 연장시켜주죠. 요요기간을 연장시켜줘요. 언제까지? 이 시점으로부터 다시 또 7년 간다, 7년. 네, 7년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봐보세요. 제가 분명히 갱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갱신은 이 허가 요건과 그 동일성이 유지돼요.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유효기간이 이렇게 연장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법 위반 사실이 있어. 법 위반 사실이 있는데 이때 적발 안 됐어. 적발 안 되고 이때 시점에서 이걸 적발했어요. 적발됐어요. 이게 이제 언제 적발되냐? 이때 적발됐다고. 이때 적발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그죠? 갱신 허가 전에 위반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이때 그죠?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가? 행정 제재 가능해요. 영업허가 취소, 철회 등을 할 수 있어요. 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1번 문항 맞고요. 자, 2번 문항 봐보세요. 좀 옳은 것은 1번 문항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가끔씩 나옵니다. 2번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라면 이익 청량에 따른 철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2번 문항 지문에서 볼 것은 우리 부관으로서 부담이 불이행이죠. 부담이 불이행은 주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죠? 주된 행정행위를 갖다가 철회할 수 있는 철회사유예요.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 사유가 됩니다. 철회 사유가 되죠. 이때 여러분들 취소나 철회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철회 행정청이 철회하는 거잖아요. 이 취소는 누구 철회야? 이 취소는 직권 취소를 말해요. 여러분들 직권 취소나 철회에서 자, 뭘 배웠어? 여러분들 취소 철회의 제한 이 배우셨죠? 제한 법리, 이게 뭐야? 제한. 그렇죠. 그죠? 자, 이때 뭐로 배웠어요?
자, 힌트. 협의 비례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죠. 이익 청량을 해야 돼요. 이익 청량을. 이익 청량. 그죠? 협의 비례 원칙이죠? 이익 청량설. 그죠? 이익 청량설. 협의 비례 원칙, 상당성 원칙. 이거죠. 요것에서 취소 처리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침해되는 피침해 이익을 이익 청량을 해서 공익이 월등히 커야 돼요. 공익이 커야 돼요. 공익이 월등히 컸을 때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월등하게 크지 못하면 취소 처리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지문을 정리했습니다. 2번 문항 틀렸고요. 3번 문항.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였다가 부관만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관의 독립적 취소가 가능하다. 맞으실래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3번은. 3번은 앞에서 잠깐 봤듯이 여러분들 3번은 그죠? 독립취소, 독립쟁송 취소가 인정되는 거.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어디에서만 인정돼요? 부관 중에서 뭐만? 부담만 인정되고 이외의 부관은 인정 안 되죠. 이외에는 인정 안 돼요. 됐죠? 요 뜻이에요. 앞에 했던 내용입니다. 진정 일부 취소 소송, 부담만, 그죠? 부담만 딱 띄어서 그걸 취소해야 돼요. 나머지는 안 돼요. 나머지는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취소 판결의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취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꼭꼭 이러시고.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의 대상은 부담만 인정해요. 그럼 나머지 부관에 이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또 해놓죠. 나머지 부관,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나머지 부관이죠.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되는가? 이거, 자, 타우설 긍정. 판례 부정. 맞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죠? 이게 이 뜻이에요. 부담 이외의 나머지 부관은요,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갖다 취소 소송이 대상으로 하는데, 법원이 판결할 때 그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 판결을 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타우설은 그럴 수 있다. 판례는 안 된다.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그 취소 소송이 대상으로 하고, 판결도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갖다가 취소 판결 통해서 무효시켜야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3번 했고 4번 문항 봐볼게요. 기부채납의 부담을 이행하였다가 그 부담이 위법하여 취소가 되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소송 없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 어이구, 아까 했던 거 또 나오네. 시험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가 비껴냅니다. 출제위원들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4번 틀린 거예요. 4번도. 앞에서 했던 거니까. 이거 우리 행정행위가 있어. 여기에 이제 부담이 이제 부관으로 붙었네요. 부담이 붙어 있고. 이거는 무효라예요. 무효랍니다. 이 부담이 이행으로서 뭐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담이 이행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이행으로 이렇게 돼 있고, 기부채납돼 있다는 거죠. 기부채납이 있다는 거죠. 예. 기부채납이 있어요. 그 부담이 무효면 이 기부채납한 것도 당연히, 그죠? 이 기부채납은 뭐예요? 그렇죠. 부담이 이행으로, 그죠? 기부채납. 사법성 행위죠. 네. 이렇게 하면 이 사법성 행위, 기부채납은 이게 무효가 돼야 한대요. 이것도 무효가 되나요?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얘들은 취소가 되죠. 이 취소는 전까지 뭐예요? 전까지 유효죠. 전까지 유효하니까, 자, 부당이득 성립해야 하네요. 부당이득 성립하지 않아요. 네, 공법상 부당이득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부당이득이 든다, 틀려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이 기부채납을 갖다가, 사법성 행위인 기부채납을 갖다가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죠? 이 취소할 수 있는 사법성 행위니까, 이 별도, 이걸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그죠? 예.
별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요. 우리 사법에, 민법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중요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당연히 부당이득 그런 거 아니에요. 취소가 될 수 있죠. 취소가 되고, 이렇게 별도의 취소송 중에서 이 부분이죠. 중요 부분에 의한 착오임을 우리가 증명해서, 입증해서, 취소를 통해서 무효시켜야죠. 자, 이렇게 했고요. 4번까지 있습니다. 이어서 9번 보도록 하죠.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 2번 문항이 맞아요. 2번 문항 9번 보도록 하죠. 9번 보시면 정답이 2번이에요. 2번이고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철거 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도 당연무효다. 자, 우리 하자 승계, 우리 이제 2번 문항인데, 2번 문항은 하자 승계와 관계돼서 요건 이제 우리가 종종 잘 출제되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하자 승계는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각각 독립한 행위인 경우, 선행 행정기와 후행 행정기가 각각 독립한 행위일 때는 하자, 원칙적으로, 이때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는 부정됩니다. 하자 승계 부정돼요. 부정. 그러면, 하자 승계가 일어나는 것은, 자,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위한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일 때 이렇게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가 일어나요. 하자 승계가 긍정됩니다. 맞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꼭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렇게 하자 승계에서 각각 선행 행정행위와 후행 행정행위가 각각 독립하는 행위 때는 하자 승계가 부정돼요. 예외적으로 하나의 법적 효과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이룰 때 예외적으로 승계가 긍정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각 독립한 행위든 하나의 법적 효과를 위한 일련의 절차이든 상관없이 이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일 때는 안 돼요.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일 때는 하자 승계가 당연히 일어납니다. 하자 승계가 당연히 일어나요. 당연해요. 그래서 하자 승계를 논할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 예외적인 정할 때 선행 행정행위가 취소 사유에 한다.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정으로서 또 불가장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일 때는 각각의 독립한 행위든 일련의 절차에도 상관없이 무조건 하자 승계가 일어나고 하자 승계를 논할 실익이 없어요. 이건 이제 그 점은 요즘 최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우리 9번에 있어서 9번에 2번이 답인데 지금 제가 9번에 2번에 하자 승계 이렇게 설명했죠. 하자 승계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그 철거 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가 건축물 철거 대지방 기구 처분도 당연무효다. 요것도 사실 중요한 내용에서 그대로 알아두시고 사실 설명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저희 보시면 동그란 2번이 내용이 동그란 2번 얘가 요거예요. 요거 얘기입니다. 요거 얘기입니다. 설명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 좀 말씀드렸어요. 요거 얘인데 우리 건축법상 철거명령 있죠. 건축법상 철거명령은 하명이에요. 하명.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건축법에 의해서 근거하죠. 자, 요거 있고 철거명령을 쓸 때 이때요. 이때 철거 불이행 철거
불이행. 즉, 이 철거 불이행이 뭐예요? 불이행이. 이 철거 불이행은 의무 불이행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죠? 이때 행정 대집행, 이 대집행이죠. 이 대집행이 이루어져요. 대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대집행이 이루어지는데 계고, 개, 통, 실, 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철거명령인은 하명과 이 대집행행위를 각각의 별개의 독립한 행위란 말이에요. 각각의 독립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에서 대집행 안 나오고 철거명령과 계고가 나온다든지 뭐 실행이 나와요. 자, 철거명령의 이 하자가 요게 대집행 실행이 이 계고에 원칙적으로 승계돼야 한대요.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가 안 돼요. 왜? 각각 독립한 행위니까. 하지만 이것이 무효일 때는 어때요? 이것이 무효일 때는 이야기 달라지죠. 하자 승계가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9번에 2번이 맞아요. 자, 이어서 9번에 1번을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9번에 이렇게 이제 1번 문항을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해서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 행위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틀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9번에 1번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공무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당연 무효 사유입니다. 당연 무효 사유예요. 이거 중요하죠. 당연 무효 사유이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를 간과한 임용은 무효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임용은 무효이다. 간과한 임용은 당연 무효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봐보세요. 행정행위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번 틀렸죠? 하자의 치유 사유인데 여러분들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는요 그 치유 대상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용상 하자는 안 돼요. 내용상 하자는 치유 대상이 안 됩니다. 뭐가 돼요? 경미한 절차상, 형식상 하자만 돼요. 형식상 하자의 치유만 인정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처음에 여러 번 나왔죠? 이거 안 되고, 이거 되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항 봐볼까요? 4번 문항. 보시면, 자, 우리 4번 문항 보시면, 부담금 부과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 그 부과 처분에 불가정력이 발생하였고, 위헌 결정 전에 이미 관할 행정청이 압류 처분을 하였다면, 위헌 결정 이후에도 후속 절차인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하여 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해설 좀 봐보세요. 안 됩니다. 예. 자, 근거법 모법이 위헌 결정 났는데 그 모법을 기반으로 해서 집행하는 이 절차 이것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안 돼요. 이 4번 꼭 좀 기억 좀 해야 돼요. 잘 나오는 문제에서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10번 보도록 하죠. 네,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입니다. 3번 문항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그죠? 그래서 10번에 3번이죠. 10번에 3번. 예, 답이 3번 맞아요. 그죠? 하자의 치유죠? 하자의 치유.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절차상 하자죠.
절차상 요건 관계에서 출상하자죠. 이 치유 대상은 취소해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갖다가 대상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즉, 이 절차상 하자 때문에 형식상 또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자, 이때 행정행위가 위법이 되고 취소가 되죠.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됐을 때 이렇게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됐고요. 그래서 3번 문항 맞습니다. 1번 문항 보세요.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 전에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다면 처분 당시 이 하자는 치유된다. 여러분들 10번에 1번은 왜 틀린가 하면 여러분들 처분이 추가 변경이죠. 처분이 추가 또는 변경. 처분이 추가 변경은 꼭 아셔야 돼요. 하자의 치유 사유가 아닙니다. 하자의 치유 사유가 아니에요. 자, 우리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행정행위 성립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치유 사유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거고, 처분의 추가 변경은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있던 법령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사실을 갖다 추가할 뿐이지 하자의 치유 사유가 아니어서 치유가 안 돼요. 이거 있다고 해서 치유가 안 됩니다. 자, 2번 보세요. 2번 문항.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서 당연무효의 것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여러분들 치유 대상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됩니다. 되죠? 이 무효인 행정이 돼야 안 돼요.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요것만 되고, 무효인 행정행위는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여러분들, 그 소총,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한 처분, 징계 처분 등을 받을 때, 소총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징계 처분하면 무효예요. 당연 무효입니다. 예,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처분 당시의 하자는 후에 토지 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가 제출됐다면 치유된다. 이 치유가 안 돼요. 예, 이거 안 됩니다. 무효 사유가 되죠. 이거 그죠? 사실 보시면 단지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렇게 치유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4번 해설, 판례 해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된 갑을병정의 대화 중 옳은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계속 문제가 이렇게 박스로 나오고 사례로 나올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문제인데 이게 또 2019년도도 나왔어요. 여러 번 반복됐던 겁니다. 자, 우리 설명 보시면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A가 정규 임용 시에는 아무런 임용 결격 사유가 없었지만 그 이전에 C부로 임용될 당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됐죠? 이에 해당 임용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A, C부 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 후 정규 임용처분도 취소했다. 자, 이게 C부 임용처분과 정규 임용처분 있죠.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C부 기간이 있습니다. 네, C부 기간이 있죠. 일단 이 사람은 이제 정식으로 정규 임용하기 전에 일을 시켜보는 거죠. 뭐 거의 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의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보고서 그 사람이 원만하게 대인관계 좋고 이렇게 해서 잘 업무 수행해서 적응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부 임용처분과 정규 임용처분은 각각의 독립한 행위임을 꼭 아시고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은 1번이에요. 자, 시부 임용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예. 자, 당연무효고 1번이 맞아요. 지금 이제 그 2번 같은 경우는 그죠? 시부 임용처분 같은 경우는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당연무효겠죠. 사람 문제.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시부 임용처분과 정규 임용처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각각 독립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당연무효인 시부 임용처분에 근거해서 정규 임용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부 임용처분 당시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시부 임용처분은 당연무효가 되지만 정규 임용처분 시에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으므로 정규 임용처분은 유효한 거죠. 이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들으셔야 돼요. 해설 참고하시고 우리 이제 그 병이죠. 이 병 같은 경우는 자, 동안의 3번 시부 임용 취소 처분과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처분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죠. 각각 독립한 행위입니다. 별개의 처분이에요. 4번 문항. 자,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은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아니죠. 정규 임용 처분 정규 임용 취소 처분 같은 경우는 불이익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통지, 우리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사전통지라든지, 그 다음에 의견 청취, 그죠?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을 때는 의견 제출기를 주의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이 절차가 있죠. 소청 절차. 이런 건 당연히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것이 우리 공무원법의 적용 규정이 공무원법에서 규율 규정이 없을 때는 행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10번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11번에 사례 문제에서 답이 그래서 1번이에요. 답이 1번입니다. 사례 문제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자성계를 갖다가 이렇게 사례화한 거죠. 판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반복돼서 출제됐고 앞으로도 이제 반복돼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12번 행정이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에요. 12번. 자, 12번인데 답이 2번이에요. 2번. 자, 보세요. 2번 문항.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 유보의 부과는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실익이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 유보의 부과는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실익이 있다. 맞죠? 맞습니다. 철회권 유보되어 있죠? 예. 이런 실익이 있고 1번 문항 봐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적 행정행위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아니죠. 12번에 1번 왜 틀렸어요? 아무튼 부담적 행정행위는 어때요? 부담적 행정행위를 갖다가 그죠? 그죠? 이거 갖다가 취소 처리하면요. 취소 철회하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되잖아요.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적 행정행위 취소 처리는 이거는 부담적 행정이지만 이 부담적 행정을 취소 처리하는 것은 수익적 행정이란 말이에요. 수익적, 이거 독립한 행정으로서 수익적 행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이건 안 되겠죠.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수익적 행정이 이 수익적 행정이죠. 수익적 행정이 갖다가 요거의 취소 철회, 이 취소나 철회는 제한되겠죠. 자유롭게 할 수 없죠. 취소 철회의 자유가 이게 제한되는 거지. 왜? 수익적 행정을 갖다가 취소 철회하면 이 취소 철회가 뭐예요? 이 부담적 효과, 침입적 효과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이 취소 철회. 요거하고 요거는 수익적 행정에 대해서 이 주된 행정이죠. 요거에 대해서 취소 철회는 독립한 행정입니다. 이것은 부담적 효과, 침입적 효과를 발생하니까 부담적 행정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이렇게 혼동 오시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12번에 1번 틀렸고요. 2번 문항.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 여부의 부과는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 원칙을 원용한 것을 제한하는 데 수 있다. 맞는 질문. 3번 문항.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는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에 있어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철회권 철회권 유보가 뭡니까? 부담이거든요. 우리 철회권 행사는요, 법률이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권 취소라든지 철회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 불요설, 처분 권한 속에 이 취소권이라든지 철회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취소나 철회는 법적 근거 불요설이 통섭하려고 더구나 철회권 유보는 부담이 부과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회 사유 가보시면 철회권 유보 있잖아요. 철회 사유 가보시면 철회권 유보 있다니까요. 그죠? 철회권 부관으로서 부과됐으니까 당연히 부관 이런 철회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은 철회의 일반적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4번 문항 보시면 판례는 불가정력이 생긴 행정처분이라도 공권의 확대와 경영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정력.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어서 이건 제척기간은 엄격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취소심판 청구기간, 취소소송 소제기 기간이 경과되면 불가정력이 발생하죠. 행정심판 청구, 소송 청구할 수 없습니다. 취소심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틀렸어요. 이것도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13번 봐볼까요? 자, 사례 문제 나오는데요.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먼저 그 설명을 보도록 하죠. 갑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경기 부진을 이유로 2015년 8월 3일 자진 폐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시장은 자진 폐업을 이유로 2015년 9월 10일 갑에 대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시장에 2016년 2월 3일 재개업 신고를 했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허가 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2016년 3월 10일에 위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자, 이때 보시면 3번이 답이 맞아요. 여러분들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위 취소 소송은 소위 이익이 없어 소송 요건을 기로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자, 요 사례 문제인데 이 판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해설을 같이 봐볼게요. 요거는 해설 같이 보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동중사안에서 판례는 신청에 의한 허가 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 실효되고, 이런 경우 허가 행정청이 허가 취소 처분은 허가의 실효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그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유 이익이 없다고 한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재 가보시면 요거 제가 요 실효 사유에 가보시면 요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진 영업 폐업 신고 있죠? 이게 그래서 제가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철회 사유, 실효 사유를 꼭 제가 꼭 숙지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거는 예전에 도 나왔고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실효 사유와 관련해서 잘 나오니까 좀 암기해 줍시다 했죠. 다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실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실효세요. 폐업 신고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 시류 사유는 시류 사유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그 행정행위 효력이 소멸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고요. 이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시료됐는데 이걸 취소로 하는 거. 우리가 만약 만약에 하면 무이동 확인성에서 이 등에 시료가 들어가죠. 취소성 제기하면 안 되고요. 시료동 확인성. 이런 걸 제기해야겠죠. 자, 해서 일단은 답은 3번 이렇게 좀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그 시료 사유 내용인데 일단은 그 통합 1번부터 풀어볼게요.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의해서 소멸된다. 이거 아니죠. 시료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2015년 9월 10일이 아니라 8월 3일에 자전 폐업 신고하고 자전 폐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 신고를 했으니까 2015년 8월 3일에 자동으로 시효된 거죠. 이 시효사입니다. 네. 이때 2015년 8월 3일에 자진 폐업하고 폐업 신고를 했으니까 시효사유니까 2015년 8월 3일 시효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 허가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1번 자 틀린 지문 그래서 1번 이렇게 해설 보시고요. 자 이어서 2번 문항 보세요. 위 2015년 9월 10일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갑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자 여러분들 틀렸어요. 2015년도 9월 10일자 허가행정청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허가의 시효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죠. 확인하는 게 불가하므로 갑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시효에 의해서 영업허가는 무효가 됩니다. 네. 4번 문항 보세요.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2016년 2월 3일 행한 갑이 재기업 신고를 통하여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진 폐업에서 시효사유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 영업을 재개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영업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돼요. 시효돼서. 그래서 우리가 무효, 취소, 철회, 시효를 배우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아, 13번의 해설 점고에서 좀 보시고요. 13번에 좀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간단히 소개해놨어요. 중요해서. 우리가 13번의 정답이 이제 3번인데, 이 시료에 관한 시료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진 폐업 신고죠. 요거 관련 판례입니다. 잘 나와요. 꼭 좀 해설 통해서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에서 보시면 이제 일단 14번에 행정계획이 나와야 가장 옳은 것인데 3번 문항 봐보세요. 자,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해서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맞죠? 자, 행정계획 법규범이요. 일반 재량과 달리 행정계획 재량에 있어서 행정계획기관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와 재량을 인정합니다. 맞죠? 그래서 14번에 3번 문항 맞고, 자, 14번에 3번 문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1번 문항은 왜 틀린가? 행정계획에는 변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해서 계획부정청구권이 널리 인정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정계획부정청구권은 이거 틀렸죠? 우리 행정계획법규범은요. 행정계획법규범은 행정계획이 변경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의 도시가 계속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 세태를 반복하기 때문에 행정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계획법규범이 행정기관에게
행정계획의 그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부장청구는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신뢰보호원칙을 원인으로 해서 신뢰보호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부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예, 꼭 아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익 청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익 청량이 고려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이익 청량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아니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때는 형량 하자가 있는 거죠. 이 형량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위법이 돼요. 여기 형량 하자가 있죠? 이 형량 하자들이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법리로서 형량 하자 이론을 인정합니다. 형량이 일탈, 그죠? 일탈 등을 인정해요. 그래서 행정주체가 행정기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청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또 이익 청량이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 청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오형량 이런 거, 그죠? 예. 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이런 경우. 자, 그래서 형량 하자로서 위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행정계획은 항고성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면 틀려요. 왜 4번은 왜 틀린가 하면 4번은 행정계획이죠. 4번은요. 행정계획이죠. 이렇게 단정하면 틀려요. 물론 행정계획은 도시계획, 지금은 도시관리계획이에요. 자,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물어봤어요.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처분성을 긍정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정하면 틀립니다. 자, 특히 이제 여러분들 혹시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성 인정돼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누고 있어요. 옛날에는 도시계획만 있었는데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고요. 이 관리계획은 처분성 인정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 도시기본계획 안 돼요. 도시기본계획은 하여튼 기본계획은 지침적 성격 때문에 처분성이 없어. 이건 안 돼. 이건 없어. 이건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요건 돼요. 처분성 인정돼요. 요거 판례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하면 틀려요. 예외가 있는데 원칙을 단정해버리면 틀려요. 또 행정계획도 중요합니다. 행정계획이 처분성이 인정되면 이때 처분성이 인정되면 뭐가 인정됐어요? 처분성이 인정되면 행정절차법 적용이 있어 없어? 행정절차법 적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절차법 적용이 있어요. 됐죠? 자, 됐죠? 예. 행정계획은 항고성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외적인 게 있잖아요.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원칙을 단정하면 틀려요. 잠깐 쉬었다 하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